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정부가 마련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 선반영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완주군과 함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산업선 철도는 최근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과 완주 수소 특화단지 조성이 발표돼 철도 물류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 해망동 일대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 57년이나 됐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공장과 선박수리소 등이 밀집돼 있었지만 군산항이 쇠퇴하면서 공업지역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현실에 맞지 않은 공업지역 조정에 나섰습니다. 도내 유일 하늘길인 군산공항이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해 군산 시민은 물론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폐쇄된 5개월 동안이나 군산공항이 아닌 광주나 청주 등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항 인근 상인들도 이같이 장기간 폐쇄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장사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정부가 마련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성 반영을 위해 전라북도 완주군과 함께 타당성 논리를 발굴할 방침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과 완주 수소 특화단지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철도 물류 체계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의 정부 철도 구축 계획 반영에 세 번째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3년 전 개통된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노선, 장항선과 전라선이 연결되는 철도 교통망이 구축됐습니다. 때문에 동익산역을 활용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구축이 가능해진 상황. 이 노선은 화물 수송을 위한 11.4km의 단선 철도로 완주 일반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화시키려면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익산시는 정부가 내년에 마련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정부에서 지금 내년에 지금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철도 시설 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 앞서 3, 4차 계획대에는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에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과 완주 수소 특화단지가 오는 2029년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전라북도 완주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산업선 구축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때 진행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산업선 처리 물동량은 900여만 톤. 다시 용역이 진행되면 익산과 완주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새롭게 반영할 수 있어 산업선이 처리 가능한 예측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주 간다고 우리 이번에 똑같이 그 2단계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도하고 우리 완주 익산시가 공조해서 여기 꼭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철도 물류 시대를 열 수 있는 산업선 구축. 선결 과제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익산시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KCN 주정호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지역의 관할 지자체가 부안군으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장소의 관할 지자체를 부안군으로 결정하고 오늘 공고합니다. 이번 매립지의 용도 확정과 지적 공부 등록은 세계 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이뤄질 예정이며 부안군은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 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지난 2월 관할 신청을 했고 군산과 김제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할인율 범위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할인율을 10% 이내로 설정하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이내,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제한하는 겁니다. 이는 익산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제공하고 있는 최대 20% 혜택 제공과 충돌하는 지침입니다. 군산 나선거구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6.75%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이틀 동안 나선거구 재선거 사전투표 결과 선거인 수 3만 8,072명 가운데 2,571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첫째 날인 31일 3.38%, 1,288명, 1일에는 3.37%, 1,283명이 투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8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인 17.58%와 10.83%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이었던 제6회 지방선거 13.14%보다도 6.39%포인트 낮았습니다.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용권 후보가 민주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권 후보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시의원 재선거에 국회의원은 물론 도의원과 군산시의장과 군산시의원 등이 대거 지원 유서에 나서는 등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영대 국회의원은 무공천 약속을 저버리고 8억 2천여만 원의 비용이 드는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재선거를 이용하는 행태는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선거에는 김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종삼 후보,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 무소속 윤효섭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 해망동 일대는 아직도 공장이나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1976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획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탓에 지금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업지역을 조정하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한 해 100만 명 가까이 찾는 근대 역사 박물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동백대교 인근에 위치한 수산물 종합센터도 관광객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 이곳 모두 바다를 따라 이어진 공업지역입니다. 하지만 공장과 낡은 주택이 우후죽순 밀집해 있어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나쁘끄럽습니다. 군산항이 활성화될 당시에는 선박수리소나 공장 등이 밀집돼 있었지만 주거시설 등과 함께 있다 보니 지금은 산업공간은 줄고 도시환경을 해치면서 사실상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 군산시는 올해부터 1년 6개월 동안 1억 6천만 원을 들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요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군산 공업지역 가운데 산업단지와 항만구역 등 다른 법률로 관리하는 지역을 뺀 나머지 공업지역 1.4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습니다.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나면서 법정 의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정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단이나 항만 등을 제외한 그 관내 이제 공업지역 1.418km/평방미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지난 2021년 제정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산업단지와 항만구역은 계획이 세워진 이후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화된 반면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왔습니다. 용도지역만으로 관리되는 우리 시 이제 대표적인 공간이 해망로 북편에 있는 연안 지역이 사실은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주거 공업 등이 좀 혼재화돼서 도시 환경에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을 건축물의 용도와 개발 밀도, 기반 시설 및 환경 관리 방향 등을 정비해서 갈수록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군산 공업 지역. 용역이 수립되면 해망동 해안가 일대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순환형과 테마형으로 나눠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1,900여 명이 예약했습니다. 특히 원광대 22개 학과에서 신입생 1,000여 명이 시티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익산 시티투어는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국보 코스를 비롯해 교도소 세트장과 나바위 성당 등을 도는 인기 관광지 코스, 심곡사와 숭림사 등을 연결하는 3사 순례 코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인구 감소폭이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2,602명으로 한 달 전보다 191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시 인구 감소폭이 100명대로 줄어든 건 21개월 만입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줄어드는 건 전출자와 전입차의 격차가 줄어드는 등 익산시가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 주소 전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최근 10년 동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한 번도 의회 사무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회 사무국이 한 해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예산 사용 내역과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의 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군산 아파트의 미분양 가구 수가 올 들어 2달 연속 2,500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군산의 미분양 가구 수는 2,500가구인 가운데 공사 완료 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9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 미분양 2,544가구에 비해 44가구가 줄었지만 도내 전체인 4,018가구의 6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군산의 미분양 가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가구와 비교하면 833배 많습니다. 도내 유일한 하늘길인 군산공항이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활주로 정비 공사를 이유로 5개월 동안 폐쇄했는데요. 시민들은 물론 공항 인근 상인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 정비는 처음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수정 기자입니다. 1970년 개항을 한 뒤 제주를 오가는 도내 유일 하늘길이던 군산공항. 코로나 전 2019년만 해도 연간 30만 명이 찾는 공항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터져나오며 제주를 오가는 시민이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침체됐던 관광산업과 지역 상권이 안정을 찾나 싶었지만 지난 1일부터 미군의 활주로 공사로 군산공항 항공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군산공항의 활주로 지반이 내려앉으며 결항 사태가 빚어졌고 당시 한 달 넘게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활주로 전면 재포장으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문을 닫게 돼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를 오가는 도내 여행객들은 할 수 없이 광주나 청주 등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 주변 상인들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경제적 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군산공항은 매달 주한미군에게 전투기 전용 활주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사 기간 중엔 항공기가 운행을 안 하는 만큼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군산공항 관계자는 8년에서 10년 주기로 활주기를 전면 공사하는 만큼 이번이 그 시기라며 5개월 기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민의 항공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군산공항이 미군 활주로 공사라는 변수로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대상에 전국 24곳을 선정했고 이 중 익산문화관광재단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6월부터 5개월간 매주 주말마다 생활댄스 테라피와 동네 노래자랑, 옥상 쉼터 콘서트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112 등의 600여 건의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12와 119에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익산 왕궁명 교회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소방은 지난 1일 오후 7시 10분쯤 화재가 발생해 건물 2동과 차량 1대가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93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김천시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 양 기관 직원 102명이 970만 원을 모아 익산시가 김천시에 483만 원을, 김천시는 익산시에 487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자매도시인 군산시와 김천시가 상호 교차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성사됐습니다. 익산 지역 상수도 블록화 공사로 지역에 따라 단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은 상수도 블록화 공사로 4일에는 마동 남중동, 6일에는 마동 중앙동, 11일에는 부송동 어양동 순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단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단수 조치 이후 수돗물 공급이 다시 이뤄지면 혼탁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맑은 수돗물이 나올 때까지 수도꼭지를 계속 열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상수도 블록화는 익산 전체 지역을 53개 블록으로 나눈 후 블록마다 수돗물 수량과 수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부안 쪽 배후 부지에 대규모 방제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부안군 개화면과 동진면에 있는 새만금 배후 부지에 대한 방제림 조성을 마쳤습니다. 방제림은 사업비 57억 원이 투입돼 17.9헥타르에 걸쳐 해송과 자귀나무, 사철나무 등 45,900여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1차 방제림과 합치면 축구장 45개 크기입니다. 방제림은 강풍과 모래, 염분 날림 등을 막고자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해풍 재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5%가 늘어난 1조 5,904억 원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위해 경영 실습 농장 구축과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 등에 1,05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먹거리 통합센터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등 28개 사업에 1,109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등도 건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수요 신청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을 건의하는 겁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20명의 사상자를 낸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인 7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창군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앞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을 덮쳐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조사에서 제동장치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고 음주와 약물 검사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신임 군산의료원장에 조준필 전 대한응급의학과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조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의료원과 아주대에서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또 경기도 의료원장과 대한응급의학과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말까지입니다. 익산 지역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조사 대상 기업들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합니다. 또 지방세 일시 납부가 힘든 기업에게는 최장 1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익산시청 육상부가 전국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익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전국 실업 육상경기 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800m에 출전한 오혜원 선수는 2분 16초 9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1500m 경기에서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또 남자 해머 던지기에 출전한 황미르 선수는 59m 64를 던졌고 여자 원반 던지기에 출전한 신유진 선수는 53m 45를 기록해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익산 함여릅 주민들이 은민의 날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함여릅 이장단 협의회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 번영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42번째를 맞게 된 함열 은민의 날 대축제는 다음 달 1일 아사달 공원에서 열립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기념식과 체육 문화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로맨틱 파트너스 콘서트를 오는 28일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무대에서 엽니다. 최고의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옥주현과 성악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길병민의 앙상블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2023 제7기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를 열어 정원 디자이너 양성에 나섭니다. 3개월에 걸친 강좌를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시에서 1시민 1정원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우리 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